네, 오늘은 30살 이후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친구 아시죠? 그 대만의 굉장히 유명한 밀크티 30살에 이제 재산 11조 원을 갖게 됐고요. 이 사진 하나가 레전드로 꼽혔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누구는 30살에 11조 원을 벌었는데 또 누구는 30살에 백수예요. 이게 똑같은 나이인데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MZ세대 그 가구별 평균 자산을 나타내고요. 보시면 20, 30대에 이제 8억 원 모은 가구도 있는 반면에 여기 상위 20%예요. 하위 20%는 무려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2인 가구일 수도 있고 뭐 3인 가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뭐 1, 2인 가구에 속하고 있을 거고 어찌됐든 2,5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상위 20%는 하위 20%랑. 그러니까 똑같은 MZ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에 속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는 회사에 끝까지 헌신하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고서 별다른 변화 없이 뭐 부장 달고 임원 달고 정년 퇴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거든요. 회사에서의 삶만 생각할 뿐이죠, 평생.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거예요. 뭐 사원 때 뭐 이때 사원 달아가지고 4천만 원 연봉 받겠지. 뭐 이때 과장 달아가지고 6천 받겠지. 뭐 40초 때쯤에 뭐 부장 달아서 8천 받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다 예상 가능한 계획들이니까 딱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안정적이네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별다른 변화를 주고자 하지 않겠죠. 저는 이게 안정감이 주는 늪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뭐 무난하니까 좋겠죠. 근데 이 큰 변화, 일생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뭐 사원 때 얼마 받고 과장 달고 뭐 부장 달고 언제 임원 달아가지고 정년 퇴임하고 계획이 뻔하잖아요. 언제 얼마 벌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된다거나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거나 그런 변화를 당연히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남들처럼 살다 가는 거 그게 목표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회사에 안주하시고 그대로 헌신하시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이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다 가는 게 목표가 아니신 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갈구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표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취업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그냥 기계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언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그렇게 회사에 충성하면서 30년을 헌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취업이라는 퀘스트를 하나 끝냈으니까 다른 퀘스트를 세워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퀘스트 하나하나 부셔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꾸준한 연봉 플랜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다음 퀘스트, 뭐 무인 가게 같은 거를 차려서 부업을 시도한다거나 뭐 아파트나 상가와 같이 제2의 캐시카우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투자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공부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병행한다거나 이런 내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취업에 그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퀘스트를 하나 깼으면 다음 퀘스트를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거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야근을 뭐 더 하란 소리가 아니고요. 억지로 야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데 다른 사람, 그 높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신용이나 신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들만큼 일하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받는 만큼 일한다는 게 얼만큼 일한다는 건지 그게 뭐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봉 3천에 맞는 일의 적정량은 어떤 건지 5천에 맞는 적정량, 8천, 1억에 맞는 적정량을 어떤 건지 이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회사에서는 연봉 3천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5천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기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대요. 똑같은 양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저 본인의 무능력을 합리화하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바꿔 말하면 나 무능력해요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만큼은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받는 만큼만 일하면 아까 첫 번째 특징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왔다 가는 겁니다. 인정이라고 하면은 뭐 소속된 실에서의 뭐 임원 표창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해외 주재원 아무나 못 가죠. 이런 기회를 차지한다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인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인정, 그 본인의 그 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일 해도 잘하더라고요. 나와서도 잘하더라고요. 본인 일조차도 못하는데 다른 일도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들은 이제 사람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선 하셔는 안 되고 쟁취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에 대한 쟁취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본인이 속한 곳에서. 그 세 번째는 1억이라는 돈을 크게 생각한다라는 점인데요. 어떠세요? 1억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까마득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걸 언제 모아? 어떻게 모아?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소액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억이란 돈을 달성하지 못할 굉장히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액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소비부터 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디저트 먹는다고 뭐 1만원씩 지출한다거나. 왜냐면 당장 내가 이 1, 2만원을 모아도 1억이라는 그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소액 소비를 그냥 과감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유도 다양해요. 비 오니까 택시 타고 뭐 미슐랭이 어쩌고 월급 받았으니까 호캉스 가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못 사고 못 사 먹을 거면 돈을 대체 왜 버냐. 네, 그러면 평생 이제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굳이 뭐 설득시킨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지고 1억을 모은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당장 소비 습관을 고쳐야 되고요. 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소비 습관만 고치면 이 모으는 게 1억 모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으로는 투자 공부를 정말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 연령대별 최악의 소비 관련돼서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거기서 30대 최악의 소비는 투자를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 꼭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면은 야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됐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사람 진짜 정말 많아요. 아니 그래서 공부했습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공부 안 하면서 꼭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공부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확률을 높이자는 거니까 좀 알아야지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찍겠다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아니면 남들이 추천해주는 거 그냥 사겠다는 거고.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어차피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상품이 있죠. 주식 아니면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 한다고 하면은 다 급등주, 테마주 아니면 귀동냥주라고 해서 그냥 제가 말 붙인 건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돈이 있어도 죽어라 전세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활자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는 게. 최대한 활자를 많이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30대에 벌어진 이 자산 격차는요, 시간이 갈수록 좁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때 벌어지면 진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30대 초반이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아직 30대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40대 50대 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의 소비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40대 되면은 이제 아이 양육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50대 되면서 뭐 교육비 들어갈 거고, 뭐 부모님 노 챙겨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이제 지출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으는 돈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커지니까 30대 때 못 벌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 개천에서 욕난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90년대나 가능했지. 이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 회피적이고 냉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한테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을. 당연히 개나 소나 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나도 용이 아니고 쟤도 용이 아니니까 말도 안 되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 케이스 혹은 자기 주변 케이스를 둘러봤을 때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사람들로밖에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을 했거나 내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발 조언을 하고 싶으면, 아니면 내가 조언을 받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용이 된 사람,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듣는 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터가 용이 아닌데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말을 부정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용이 떨어지거든요. 신뢰도가 낮아요. 설득력이 없고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뢰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뭘 얼만큼 노력했길래 본인이 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 당연히 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당신이 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름 노력했을 거예요. 나름.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난 나름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그 나름이라는 기준이 상대적인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는 뭐 자기 딴에는 많다, 많이 노력했다라는 거를 뜻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력을 안 들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못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나름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나름 노력했으니까 용이 안 된 거고요. 엄청 노력했으면 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케이스가 다양한데, 부모님이 뭐 이혼을 했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던, 저소득 가정에서 자랐든, 아니면 인서울대학교를 못 나왔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본인이 성공하고 싶다면, 한 분야에 미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거 아시죠? 이 짤. 옛날에 그 짝에서, 이 사람 노무사거든요. 그때 당시 인터뷰했던 건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이 성공해야 돼서 결국엔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사가 돼서 사장으로 있다고 했나? 뭐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이걸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뭐 굉장히 무섭다, 뭐 약간 뭐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인다, 뭐 이러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그 성공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한 분야에 미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투자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 미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역시 저와 똑같이 투자에 미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같이 이제 투자에 미친 상태에서 같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30대에 벌어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좁힐 수가 없다입니다. 특히 자산이 그렇고요. 그래서 30살 이후에 망하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 드렸던 5가지의 특징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람마다 또 생각은 다를 거니까 단순 참고 사항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